제가 말씀드린 논문을 잠깐 식민지에서 독일 관료가 하마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합니다. 이 하마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식민지인들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 채찍질이 이루어졌는데 하마 귀엽나요? 하마 되게 무섭지 않나요? 하마 되게 무섭. 이거 만나면은 전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근데 하마 엄청 세요. 제가 그 어릴 때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수업 안 듣고 놀 때 맨날 뭐 호랑이 사자 싸움 누가 이기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물 싸움 서열은 제가 잘합니다. 동물 서열 싸움은 제가 하마 굉장히 상위 챌린저예요. 챌린저. 하마 챌린저예요. 코뿔소 하마는 모르겠네요. 호랑이 사자는 진작에 결론이 났죠. 호랑이가 압도적으로 이기죠. 호랑이는 챌린저 중에서도 위의 점수고요. 사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챌린저도 아닌 것 같아요. 서열 1위는 아직 논문 얘기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서열 1위는 곰이죠. 기린 아니죠. 곰이죠. 곰이죠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곰 대 기린, 곰이 이기죠. 아닙니다. 기린 아니고 곰이고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프로게이머나 운동선수도 이제 피지컬이 있고 그 멘탈이 있잖아요. 멘탈. 근데 코끼리는 여러분 피지컬은 좋죠. 코끼리 피지컬 최고죠. 근데 코끼리는 여러분 채식동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챌린저인데 연습 안 하는, 게임 안 하는 챌린저. 돌리지 않아요 큐를. 그 휴면 계정. 그러니까 누가 와서 시비 걸어야, 너 롤 못한다며라고 시비 걸어야 큐 한 번씩 돌리는 애고 싸움 안 하죠 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실망스럽습니다. 당연히 제일 센 거는 곰이죠. 이 포스 이거 안 느껴지세요? 최상위 챌린저 중에서도 챌린저. 코끼리는 큐 안 돌리는 챌린저. 기린도 비슷한데 기린도 여러분 포스가 느껴지세요 이게? 기린이? 기린은 아니죠 여러분. 기린은 진짜 아니다. 네. 기린은 좀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기린은 그냥 화났을 때도 곰한테 질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신 것 같아요. 저 약간 원래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그 호랑이 빠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사자와 호랑이로 싸울 때부터 이 호랑이 이 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그 호랑이 빠인데, 이제 이 친구를 옹호하려면 이 친구보다 확실히 위인 친구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그 억바가 이제 까를 양산하는 것처럼 호랑이가 곰을 이긴다고 주장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제 곰은 최상인데 곰 밑으로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곰 밑으로 호랑이에요. 코끼리 수영도 하는데 호랑이도 수영해요, 여러분. 호랑이 수영 잘하는데. 이거 보이세요? 얘 지금 보이시죠? 호랑이는 물을 가지고 놉니다. 호랑이, 곰, 제가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호랑이를 좋아해서 호랑이 영상들을 많이 보고 예전부터 이제 사고 실험도 많이 하고 사고 실험 다큐를 많이 봤어요. 호랑이가 곰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공격할 때, 혹은 그 새끼 곰을 사냥할 때가 있어요. 성체끼리 호랑이랑 곰이랑 호랑이가 매복해 있지 않고 정면에서 마주치면 곰이 이깁니다. 불곰이. 고래.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그 물 쪽은 잘 몰라요. 물고기 쪽은 잘 모르고 그 주로 육상에서를 잘 알고 있어서, 곰이랑 1대1 되면 내가 이긴다고 하시는 분은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팬더도 근데 세지 않나? 팬더는 약간 전투력이 측정이 안 되네. 대나무 학살자. 예, 호랑이가 웬만해서 곰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최상위 티어에 곰이 있고요. 그 밑에 호랑이가 있고 쭉쭉쭉 밑으로, 한참 밑으로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논문 하마 가죽으로 만든 채찍, 이거 채찍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식민지 관료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곰이 못 이긴다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호랑이 빠인데요. 곰은 못 이겨요. 저도 호랑이 빠인데 그건 아닙니다.
호랑이가 못 이기는데? 처음으로 흥분한 것 같은데 너무 웃기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논문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약간 3인당 계열의 좀 진보적인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 제보를 받고 제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 그 학교에서도 체벌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십몇 년 전까지도 체벌이 있었죠. 빈번하게. 이거 또 얘기가 좀 세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2000년대 중후반 대학교를 공구학번으로 갔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심했어요. 저희 학교는 두사부일체와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이 된 학교거든요. 해요? 네, 상문고. 네, 맞아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말죽거리 잔혹사. 교복이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는 없었는데 이 교복이 딱 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사립고등학교였어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한 뭐 30년씩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세요, 다. 제가 이 말 하면 선생님 아시는 분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이니까 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니까. 체벌이 1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없어진 건 맞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2006, 7, 8년도 이때도 없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저는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되게 천사시거든요. 막 세상 좋은 분이신데 갑자기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막 돌변해서 대걸레자루 있죠. 그거 들고 애들 막 후드려 패고 그리고 이 교실 한쪽 입구 문에서부터 반대쪽 벽까지 철권 콤보 날리듯이 뒤로 밀리면서 때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 나이가 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정치인이 이거를 제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폭력이 아니라 자의적인 폭력의 행사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폭력 행사가 그 자체로 식민 통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식민지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고 이게 이제 규칙에 얽매여져 있지 않다는 특성. 그것 자체가 식민 통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마 이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식민지의 기억으로부터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문고도 저러지 않았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죠. 요새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저러면 안 되죠. 네. 학문적으로 저때 지금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 이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가끔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시험말 많이 하고 뭐 그랬을 때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웠죠. 오히려 그냥 내가 잘못을 안 해서 안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르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아까도 말했지만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재밌게 놀았고, 호랑이 사자, 뭐 이데오 호랑이, 이데오 사자, 이데오 코끼리. 저는 하나 팬이었는데 다른 팀 야구 팬인 애들 맨날 놀리면서 막. 그때 당시까지는 하나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08 그쵸 08. 여러분 이 08년, 07년, 06년 이때는 하나가 약팀이 아니었어요. 하나 팀 성적 지금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2006년 2등, 2007년 3등, 2등, 3등 얼마나 셉니까? 근데 2008년에 올림픽 때 시즌 중단하고 와서, 그쵸, 베이징 올림픽 종료 후 8승 16패 포스트 시즌 탈락. 이러고 이제 하나가 다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서 09년, 12년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류현진 선수 소녀 가장 시절이고요. 13년 개막 최다 13연패. 이때가 아마 그 김웅용 감독님 갑자기 모셔가가지고 저 기억이 나거든요. 14년 10승이나 20홈런 부부. 그다음에 15년 16년 잠깐 말이 많아. 이거 그 김성근 감독님 모셔가지고 17년 역대 최다 타이 10년 연속.
네. 하나도 엄연한 현대사의 한 축이지. 아, 기린 또 기린을 옹호하시는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렇죠. 기린은 진짜 세긴 세죠. 근데 기린이 제가 말했지만 이 친구는 그 싸움의 멘탈리티가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롤로 치면 Q를 돌려야 랭크를 매기죠. 근데 이 친구 Q를 안 돌려요. 누가 와서 너 못하잖아라고 시비 걸어야 그냥 한 판 하는 거예요. 아까 동물싸움 얘기 좀 했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동물싸움 순위. 코끼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끼리는 당연히 세죠. 덩치가 이제 체급이 있으니까. 근데 코끼리는 일단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누가 자기를 화나게 해야 싸우는 친구지 막 먼저 자기가 공격을 하는 친구 아니에요. 저는 곰이 무조건 1등이고 그 밑에 호랑이입니다. 동물 서열이란 나무키. 아, 하마. 사실은 제가 고백하자면 하마의 정확한 그 랭킹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호랑이가 곰 이겨요는 지금 여기 동물 서열 나무위키님이 딱 써주셨잖아요. 컨디션, 동일 컨디션, 동일 쪽수에서 붙으면 곰이 이깁니다. 아, 독일 근현대사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아까 좀 했으니까 네, 너무 가벼운가요? 불곰이 코뿔소? 코뿔소 좀 세 보이네. 코뿔소 이거는 한번 좀 제가 심도 깊게 찾아와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끼리가 상하로 찌르면 코끼리가 근데 상하로 코뿔소를 안 찌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챌린저까지 찍고 이제 롤을 그만둔 친구예요. 코끼리는 이 랭크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 지금 초식동물들 말씀하시는 분들 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롤로 치면은 Q를 굳이 안 돌리는 챌린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Q를 안 돌리면은 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싸우는데 얘는. 아, 자기 영역 침범만 공격함? 그래요? 특징. 아, 모든 종이 서식지 내에서 고양이과 동물과의 충돌이 잦다. 아, 보세요. 야간 시력이 인간과 별 차이가 없어 밤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크기 6톤 무겁긴 무겁네. 6톤 코로 밀어서 촬영이 돼. 세긴 세네. 무섭네. 와, 이거 멋있다. 코끼리가 하마떼가 있는 웅덩이를 지나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최고인 걸로 인정할게요. 코끼리 밑에 곰으로 놓을게요. 아, 이 짤은 좀 충격적이네요. 이 짤은. 제가 동물 영상 많이 봤는데 이 하마들이 이렇게 비켜주는 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쵸. 코끼리는 그 머리가 좋아요. 장난치잖아 지금. 엎어버릴 듯 위협하다가 장난이란 양 코를 내밀고 능글맞은 표정으로 들어. 아, 근데 이거 쓰신 분은 지금 이 짤에서 코끼리 표정이 보이나요? 능글맞은 표정으로.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동물 아까 블로그 글이 있었는데 차트를 알리는 차트남 분께서 순위를 매겨주셨습니다. 순위 그럼 한번 볼까요? 1위 역시 아프리카 코끼리. 아, 이분이 잘 아시네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2등은 뭐죠? 2등 코뿔소 아까 근데 코끼리한테 너무 쉽게 컷당하던데. 3등이 하마라. 곰이 이제 나와야죠. 곰이. 아, 기린. 아, 이 사진이. 아, 기린. 차트남 선생님은 제가 좀 신뢰도의 문제가. 아프리카 불소. 아니야, 이 차트남 선생님이 조금 자료가 모자라셨나봐요. 불곰.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곰이 제 생각 아무리 봐도 코끼리 바로 위치인 것 같은데. 북극곰.
북극곰의 앞발 펀치력은 3톤에 육박한다. 아 차트남 오피셜 여러분 비판 항상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호랑이 8등? 얼굴부터 보세요. 이 포스. 아니 호랑이는 이제 제가 봤을 때 3등이나 4등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8등은 좀 이 둘은 인정을 할게요. 일단 둘 인정하고 8등이고 아 사자 아니죠. 사자 9등. 사자 이 랭크에 사자를 끼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나이라거. 아 근데 사자가 나이라거보다 세요? 나이라거가 사자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악어는 고양이과 밥이에요. 아 그래요? 악어 사냥? 아 밑으로 갈수록 근데 좀 포스가 별로라고 하려고 했는데 울버린? 어우 저 울버린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9세기 20세기 유럽인들의 사파리 역사 그 동물원이랑 그런 게 실제로 중요한 역사예요.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했다는 그 야생동물을 자기들의 통제하에 놨다는 어떤 문명화의 완성의 상징 같은 거라서 동물원의 역사 같은 거는 실제로 좀 재밌어요. 진지하게 표범은 내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는 내가 이길 수 진지하게 정확히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쵸? 상어 이거 그 상어가 달려올 때 상어 눈 때리면 된다, 코 때리면 된다, 뭐 이런 거. 고릴라, 하이에나. 아 근데 사자는 여러분 이거 이 사진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헬스로 치면은 상체충이에요. 상체충. 하체가 너무 빈약해요. 하체가 빈약하고 몸의 밸런스가 좀 헬스를 잘못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다른 동물이랑 싸우면은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상체충. 사자가 때리는 거 호랑이는 다 피해요. 반응 속도로, 피지컬로. 다 피하고 호랑이가 앞발로 사자 원투펀치 날리면 사자가 도망갑니다. 19등 회색 늑대. 늑대까지 이 랭크에 끼워줘야 되나요? 늑대까지. 도사견. 도사견.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는데요. 엄청 센 거 아는데. 도사견은 좀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강한 동물 순위 20등에 도사견이 있는 건 좀 이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동물 순위 2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끼리. 아 보셨죠 여러분? 호랑이가 지금 바로 코끼리 바로 아래 있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코끼리 제가 아까 인정했죠? 제일 위에 있다고. 그 바로 밑이 호랑이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범고래는 이제 맵이 다르니까 논외로. 이거는 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범고래는 혼자 좀 도타 하고 있는 거예요. 서버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비슷한 장르의 다른 게임. 하마. 불곰이 사자보다 밑에 있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좀 이상하네요. 순위가. 단일화 했으면 3등. 오늘 좀 발표래. 방송 좀 오래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